예를 들면 이제 take of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pickup을 예를 들기도 했었지만 이제 take off 같은 표현이 take, dig, off 되고 하지 말고 하나로 통째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구성은 어쨌든 take 더하기 off, 동사 더하기 뭔가 하나가 더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 그냥 무조건 테이크업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테이크업과 off를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아져요. 자, 테이크업은 어떤 뜻을 쓰이죠? 그런데 그럼 뭘로 알고 계세요? What does take off mean? 뭐 옷을 벗다 이런 것도 알고 있고 비행기 이륙하다로도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부동사가 아니더라도 단어, 어휘들을 보실 때 자, 단어들 사전을 딱 보니까 뜻이 하나로 안 끝나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쭉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우악 합니다. 단어 하나를 공부하는데 뜻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너무 힘이 들어요. 이럽니다. 테이크 오프 같은 경우에도 옷을 벗는 거하고 이륙하다 너무나 생뚱맞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요. 완전히 다른 두 개나 세 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들, 그런 어휘는 의외로 많지 않고요. 사실 1, 2, 3, 4, 5 쫙 돼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핵심을 꿰면은 뭔가 얘네들을 다 하나로 꿰는 어떤 관통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걸 이해하시면 1, 2, 3, 4, 5, 6, 7, 8, 9로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낑낑대지 않아도 사단을 씹어먹으려고 들지 않아도 싹 이해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한국어를 단어 사전을 보면서 외우지 않고 익히지 않은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거예요. 자, 동사 기본적인 거 알아야 되는데, 자, 테이크라는 동사 제가 설명할 때 항상 뭐라 그러냐면,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항상 제가 테이크 설명할 때 이렇게 손이 나가요. 뭔가 손을 일부러 뻗어서 잡는 겁니다. 내가 손을 뻗어서 잡지 않는 내 거가 되지 않아요. 이거예요. 이게 테이크의 개념이에요. 테이크가 뜻이 30개, 40개인데 어떻게 해요?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off는요. 자, off는 자, on, off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on은 뭔가가 닿았고, 닿았다는 건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off는 닿지 않았고 떨어진 거니까 단절, 끊어진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옷 벗다가 뭐를 벗다가 왜 take off가 됐냐면은요. 자, 우리가 옷을 입는 거는 반대로 put on이에요. 몸에다가 뭔가를 갖다 걸치고 붙이는 거죠. 자, 닿는 거니까 on이에요. 얹어 놓는 거라 put on입니다. 그래서 추운데 재킷을 입어라 이러면 put on a jacket.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벗는 건 뭐예요? 기껏 그렇게 붙여놓은 거를 굳이 잡아 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아 떼는 거 이거예요. take off입니다. 그래서 더운데 재킷은 벗어라 이럴 때 제가 take off your jacket. 신발 벗지 그래요. take off your shoes.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테이크오프를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갈면은 그런 테이크하고 오프의 개념이 느껴지면 테이크오프가 뭐뭐를 벗다 해야 할 때 그냥 무조건 외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탁 다가오더라는 거죠.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30번을 써도 잘 안 되고 영어를 맨날 안 쓰니까 또 까먹고 이러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much easier to memorize. 이해하기도 훨씬 쉽고 여러분이 떠올리기도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테이크오프가 이륙하다도 있었잖아요. 이건 뭐냐? 이건 좀 추가로 외워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얼마나 무거워요. 사람도 엄청 타고. 근데 이게 공중에 뜨려면 엔진에다가 엄청 힘을 줘가지고 다다다다다다고 달리다가 갑자기 힘을 확 줘가지고 뜨는 거잖아요. 억지로 잡아 떼는 거잖아요. 벌써 제가 떼는 거 얘기할 때 벌써 손이 이렇게 뻗어나가지고 그 테이크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떨어지잖아요. 이게 off죠.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다도 take off를 쓰는 겁니다. The plane finally took off. 이러면 비행기가 마침내 이륙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phrasal verbs 이런 덩어리 동사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 이렇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굳이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사나 이런 파리클들을 쭉 쳐다보는 시간을 가질 거지만 그 전에 문법적으로 얘기할 거 딱 하나 있어요. 왜 grammar news에 phrasal verbs가 나오느냐는 바로 그거예요. 이 표현들을 다 알려줄 수는 없어요. 사실 grammar 시간에. 근데 grammar 시간에 왜 들어갔느냐? 이렇게 덩어리 내도 결국은 동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덩어리라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자연스럽고 덩어리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 외에는. 자, 그러면 동사가 어떤 면에서 굳이 동사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느냐? 우리가 동사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종류가 좀 있었거든요. 그 종류 중에서 뭐 B타입, B타입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동사의 개념 중에 하나가 뭐였죠? 상호작용. 영어는 굉장히 비주얼하고 그래픽하다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시각적이에요.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고 그 그림이 뭔가 다르게 나오면 문장도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은 영어가 왜 이렇게 다 다르게 표현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는 그림을 안 떠올리고 그냥 의미만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자꾸 visualize하고 graphic 하시면은
이제 왜 영어가 달라지는지가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 동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수영하다, swim이라고 하는 동사하고 자, 여러분이 뭔가를 발로 차다라고 하는 의미의 킥하고는 종류가 좀 달라요. 자, 머릿속에서 내가 발로 차는 거다, 나 지금 수영하고 있다를 떠올릴 때 자, 그림의 얘기가 달라집니다. I'm swimming 하시면은요, 이걸로 그림이 완성이 돼요. 내가 이제 물속에서 수영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저기서 이 그림 속에 대상은 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만으로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발로 찼다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발로 이렇게 뻥 차는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발을 찬 건지 발을 들은 건지 춤을 추고 있는 건지는 사실 되게 애매해요. 발로 찼다라는 걸 좀 더 표현하려면 발로 채이나 뭐 깡통이랑 축구공이라도 좀 넣어줘야 되겠죠? 즉 그런 게 없으면 조금 그림이 불분명하고 좀 덜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영어는 완전하게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뭘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하라.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 말고 나한테 채이는 공이나 깡통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이거 어렵게 얘기하면 또 다른, 나 말고 다른 대상이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 나하고 대상 간의 관계가 있어요. 영어는. 나는 차고 걔는 채이는 관계입니다. 하나가 떼지만 하나는 맞아요. 이런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림에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면 상호작용이 들어가는 두 명 다 나와야 되고 그 관계를 표현해라 이럽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수영하다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상호작용이 없는 동사인데 발로 차다는 뭐를 차야 되는지가 나와줘야 되는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윙같이 뭐 다른 거 없어도 되는 동사를 우리는 자동으로 끝난다 해서 우리말로 자동사, 영어로 intransitive라고 얘기하고요. 킥같이 뭘 발로 차야 되니까 뭐가 꼭 나와줘야 되는 다른 대상, 즉 상호작용을 부르는 애들을 우리는 다른 것, 타가 하나 와야 된다고 해서 우리말로 타동사, 영어로 transitive라고요. 자, 영어는 왜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하는데 여러분 trans란 말이 살짝 들어가는데 trans가 뭐냐면 transgender 이런 것처럼 뭐예요? 여기가 오가고 바꾸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서로 관계가 있어서 관계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수용하다는 나밖에 없으니까 뭘 바꾸고 말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intransitive, 안 된다는 뜻에 in을 붙여서 안 되는 거다, 바꿀 게 없다고. 자, 킥 같은 경우는 내가 공을 발로 찼다는 얘기는 공 입장에서는 나한테 발로 채인 거잖아요. 서로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는 게 가능하다고 트랜스가 된다고 해서 transitive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출발한 게 바로 수동태, 능동태인 거예요. 그러면 수동태, 능동태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오늘은 수동태도 능동태로 바꾸는 거 배웠다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한테 제일 많이 갖고 오는 문장 예를 들면 I'm swimming 이런 거 갖고 와서 선생님 이 문장 수동태로 못 만들겠어요. 도와주세요. 못한다 나는. 그래요. 없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학생들이. 무조건 문장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고 무조건 바꾸라고 문장 전환하는 문제를 푸니까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공부하니까 그런 일이 오는 거예요. 수용하다에는 기본적으로 뭐 바꿀 게 없는데 뭘 어떻게 수동태를 만들어요. 거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동사 개념을 따로 보셔야 돼요. 자, 얘기가 길어졌지만 결국 무슨 얘기하면 동사에 이렇게 크게 상호작용이 있는 애 아니냐가 있는 게 덩어리라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옷을 벗다, 의복을 걷다 이런 거 take off, 뭘 벗었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take off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Your jacket, take off your shoes, 뭐 take off a hat, whatever it is. 뭐든지 그냥 나와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덩어리 동사가 이제 거기서 이게 하나 안 끝나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분명히 뭐가 하나 더 와야 되는 경우에는 뭐가 와야 되는 게 맞아요. 즉 take off 같은 경우도 뭐를 벗다 할 때는 뭐를 이니까 뭐가 와야 되지만 이륙하다는 비행기 혼자 이륙하면 끝나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고 뭐 이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재킷을 넣어야 될 때 이 재킷을 당연히 take off 뒤에 오는 것도 있지만 얘가 덩어리잖아요. 두 개로 돼 있잖아요. 사이에 껴도 돼요. 그래서 자 재킷을 벗어라라고 할 때 take off your jacket이라고 해도 되지만 take your jacket off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나가 다 추가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은 그 랩 같은 거 할 때, 손 들어 할 때 put your hands up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put up, 위로 들라는 얘기예요. 뭐를, 손을. 근데 put your hands up 이렇게 중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런데 거기서 또 안 끝나요. 하나 더 있어요. 문법 시간에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또 뭐냐. 이 대상, 또 다른 대상이 와야 되는데 이 대상이 뭔지 뻔할 때 영어는 뻔한 거 굳이 얘기 안 하고 뭘 써요? 대명사를 쓸 수 있죠. 아니까 그거, it, 그것들, them, 사람이면 him, her, them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잖아요. us, me 이런 거 나와요. 만약에 이런 대명사가 오면은 자 대명사 또 이거 넓게 보면 또 다른 얘기가 있겠지만 일단 여기만 초점을 두고 얘기하자면 대명사는 만약에 문법적으로 위치가 두 개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두 가지, 올 수 있는 문장에 올 수 있는 자리가 두 개면 무조건 앞으로 가셔야 돼요. 이건 이제 대명사의 특징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건데 나중에 또 대명사 때 얘기할 거니까 일단 무조건 앞에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너 그거 벗어라 할 때 it을 쓴다 그러면 it이 take off it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take it off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된다고요. 어디? 맨 앞에 take it off만 돼요. take off it이라고 안 해요.
못 알아듣지는 않아요. 근데 어색해요. 오, 이래요. take it off 이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선택하다, pick up을 가르쳐드렸는데 그 프로듀스 101인가? 거기서 지금 애들이 죽어라고 나를 뽑아달라고 노래 부르는 게 pick me, pick me, pick me up이에요. pick up me가 아니고 choose me는 더더군이 아니고 그렇게 발랄하게 부르는데 선택이건 너무 재미없잖아요. 뽑아주세요가 더 어울리겠죠? 그죠? 네. 이런 게 바로 분위기 맞춰서 말하는